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205억 원입니다. 그중 922억 원을 미납한 채 그는 세상을 떠났죠. 추징금보다 더 중요한 건 사과인데 사과는 끝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 완납하고 또 병상에 있을 때 아들을 통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과는 대조가 됐었죠. 그런 전두환 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사과를 한 인물은 전우원 씨였습니다. 5.18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요. 유족들에게도 심심한 사죄의 말을 전하고 상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또 광주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해요. 자, 그런 전우원 씨가 오늘 뉴스쇼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직접 좀 나눠보죠. 전우원 씨 어서 오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주를 다녀오고 뭐 오자마자 굉장히 바쁜 일정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그냥 요새 저도 어떻게 여기서 광주에 다녀와서 그때 이후로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일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의 아픈 마음을 이제 다 이렇게 보듬어드리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밖에 다니시면은 알아보는 분도 많으시죠? 네, 마스크를 써도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벗고 다닙니다. 그러세요. 이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하세요? 우원 씨 잡고. 아무래도 공개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고요. 그럼요. 예. 네, 많이 하시면 그냥 힘내라 힘내라. 이렇게 해주시니까 되게 힘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예. 네, 조금 뭐 힘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와서 활동하는 중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방송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서 더 고생이 많으시죠. 미국에서 라이브 방송하고 이럴 때 봤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안색도 좋고 네, 훨씬 안정적인 모습이에요. 우원 씨. 좋아 보입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정말로 딱 처음에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을 때는 예. 정말 딱 혼자서 시작한 거거든요. 뭐 가족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지인들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친어머님한테도 얘기 안 하셨던 거예요? 네, 모두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저 혼자서 혼자 결심이었어. 그냥 해야겠다 하고 한 거여서 정말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제 적이 되고 이제 뭐 친형 같은 경우에는 저 바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해서 저 말 못하게 하려고 하고 가족분들은 다 저 말리시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가 또 특히나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정말 기적적으로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또 그때는 막 마약까지 하고 있었잖아요. 마약까지 하고 진짜 하면 안 되는 죄를 짓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제가 하는 말에 그런 취지나 의도를 조금 더 헤아려 주시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하자면은 지지하는 내 편, 우리 편이 많이 생긴 느낌? 응원하시는 분들의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니까 더 편안하고 좀 안정적이 되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따뜻함도 많이 느껴지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말이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얻고 그걸 기반으로 많은 분들이 또 뭐 제보 같은 것도 해주시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정보력도 많으시고 행동력도 강하신 언론사분들, 시민분들이 도와주시니까 거기에서 힘을 제일 많이 얻는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요. 저 혼자 싸우기는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처럼 제가 물론 다윗은 이겼지만 저는 정말 그냥 산을 마주하는 느낌인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혈혈당신. 그러니까 가족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주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내가 이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라고 혼자 결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도대체 그러면
어떤 계기로 내가 이런 결심을 해야겠다 생각하게 됐고 네. 우리 가족이 이런 죄를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건 도대체 언제쯤 알게 되신 거예요, 우원 씨? 아무래도 저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행복한 거에 집중을 했고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실을 부인하면서 저에게 가장 유리한 증언을 하면서 그냥 대중들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점점 그런 거에서 행복을 못 느끼고 항상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러면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구나, 이거는 어떤 죄구나라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그것도 좀 다르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생존을 위해서 정말 스스로를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건지 아니면은 정말 세뇌당한 대로 고지고대로 믿은 건지 제가 보고 싶은 정보만 본 건지 알면서도 그냥 부인하면서 살아왔던 건지 전부 다 이제 조금 혼란스러워요. 저도 혼란스럽죠. 세뇌를 당하듯이 그러면 그걸 자기 방어적으로 믿으면서 지내오다가 아니다, 이건 네. 내가 깨뜨려야 할 일이다, 나라도 사과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예요? 아무래도 세상에 어떤 걸 해도 행복이 안 느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떤 물질적인 걸 해도 정말 그 끝에는 마약이라는 게 있었고 그러다가 깨달은 게 진짜로 제 안에 죄의식을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불행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물론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뵙게 된 것도 있고 그를 통해서 저의 죄를 훨씬 더 알게 되고 아 이렇게 죄가 많았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느끼면서 그 믿음대로 좀 의로운 길을 계속 걸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0% 다 의롭게 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으면 그거야말로 제일 강력한 제 마음의 치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해도 행복하지 않네.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길, 저 끝에 있는 네. 마약이라는 것까지 손을 대도 행복, 쾌락 이건 없네라는 걸 느꼈을 네. 때 이건 왜 이럴까? 네. 잠재된 그 죄 때문이 아니냐, 네. 그 죄의식 때문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럼 이걸 깨고 나오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죠. 그 최근 나온 보도들을 보면 친어머님과는 많은 생각을 좀 공유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모든 가족분들이 연락이 두절됐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냥 대화가 가능한 게 같이 지내고 있는 어머님 뿐입니다. 지금 그럼 어머니 댁에 계시는 거예요? 네. 우원 씨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어머님도 처음에 모르셨다는 건데 지금은 뭐라고 해주세요? 두려워하신 마음이 제일 크시죠. 어떤 일이 생길지 내가 괜히 발언을 해서 어머니만 피해보고 또다시 가족들에 의해서 피해자로 남아서 안 그래도 아픈 몸 진짜 더 상하는 게 아닌지 이런 걱정이 많으시겠죠. 두려운 마음이 있으시죠. 두려운 게 제일 크시겠죠. 그래도 아들이 이렇게 정말 일가 중에 처음으로 세상에 얼굴을 내보이고 사과를 하고 이 모습 보면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우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자랑스러워하시고 또 우시면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보고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왜냐면 어릴 때는 진짜 우시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우시거나 이제 부모님 전정 씨랑 막 싸우시고 그런 기억밖에 없던 어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긍정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형한테 어느 순간부터 진짜 어머니답게 제가 상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어머니답게 멋진 어머니답게 오히려 저희한테 힘든 거 내색 안 하시고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죠. 지금도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그 든든한 어머니의 백이 있기 때문에 우원 씨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인데도 용감하게 이런 행보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 드는데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이죠. 지금 사실은
미납한 추징금 네. 그리고 많은 불법 비자금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네. 궁금해요. 그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우원 씨와 어머님이실 테고요. 물론 가족들이 제일 잘 알고 있겠지만 말을 음, 공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는 분은 그래도 제 가족들 중에서는 뭐 제 형이나 제 어머니나 뭐 전지용 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 2019년에 전우원 씨가 연희동 할아버지 집 내부를 찍은 영상 네. 이걸 세상에 공개하셨어요. 네. 예, 저희에게도 그 영상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아, 예. 예, 이 부분은 이 영상은 제가 알기로는 공개가 안 돼. 오늘 뉴스쇼에서 처음 공개하는 영상 같은데요. 이거는 네. 대문을 열고 지금 들어가서 마당인가 네. 봐요. 이 대문 보이시죠? 예. 이렇게 계단으로 쭉 올라가게 돼 있고요. 이거는 좀 계단 올라가서 왼쪽에 위치한 한 2층짜리 건물이고 몇 년 전에 리모델링을 해서 좀 신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이 지하는 뭐예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도 밖에 따로 있네요. 아, 이건 또 다른 그 대문 옆에 있는 조금 더 작은 문이고요. 여기는 또 주차장 같이 돼 있는데 농구대가 설치돼 있어서 그냥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농구도 할 수 있고 네. 농구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네. 뭐 스크린 골프장, 실내 스크린 골프장, 야외 스크린 골프장인가요? 뭐 그런 연습장도 있다면서요. 실내 스크린 실내 스크린 골프장. 예, 실내 네. 스크린 골프장도 지하에 마련이 돼 있고. 그 지상에 음. 방금 보신 마당 있잖아요. 네. 그 마당에서 쭉 이 집 길을 따라서 가면은 왼쪽에 작은 수영장이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큐브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예. 거기에 이제 실내 스크린 골프 시설이 있었어요. 그런 거군요. 집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 뭐 엄청 커요. 여기는 서재인가요? 여기는 할머니 서재였어요. 할머니 소형. 서재. 네, 그래서 방이 몇 개나 있는 거예요? 여러 개가 있죠. 좀 문도 되게 많고 엄청나게 많네요. 여기는 차 마시는 공간. 손님들 오시면 차 마시고. 차 마시는 공간. 여기는 거실입니다. 여기서 할아버지 할머님 계시고 이 오른쪽에서는 그냥 일상 생활하실 때 식사하시는 공간. 그리고 지하 여기 동영상은 없는데요. 예. 지하에 굉장히 넓게 돼가지고 손님들 많이 오셨을 때 예. 이제 셰프분들 초대해서 그분들 요리해서 이제 식사 대접하고 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는 공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용사가 집으로 와서 미용을 했는데 그 공간도 따로 있다면서요. 네, 밑에 있는 식당에 연결돼 있고요. 미용실이. 미용실. 네, 그리고 그 미용실 옆에는 큰 또 창고 같은 공간이 있었고요. 옷장, 할머니가 쓰시는 옷장이 있었고 거기에 벽을 밀면은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 금고가 있었어요. 자, 바로 그 금고인데요. 그러니까 창고 같은 공간을 열면 거기에 비밀 공간, 커다란 방이 있고 그 안에 돈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런 증언이죠. 옷장을 그 창고를 들어가서 예. 거기도 복도가 되게 여러 개 있었대요. 그 방 안에도. 근데 예. 그 복도 중에 하나의 끝에 가서 벽을 밀면 이제 금고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겁니까? 거기는 아는 사람이 밀기 전에는 모르는 공간이에요. 네, 아는 사람이 밀어야지만 금고가 나오고 금고도 이렇게 돌려서 여는 그런 금고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런 걸로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이제 1,000만 원 단위의 현금 따발이 다 이렇게 묶여서 준비돼 있어서 그게 차곡차곡 다 이렇게 벽에 쌓여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고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금고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방이에요. 방 전체가 네. 금고방인 거죠. 네, 금고방. 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돈이 가득 1,000만 원 네. 묶음으로 쫙 쌓여 있었다. 네. 혹시 우원 씨도 눈으로 보셨어요? 아니, 어머니한테 제가 본 거는 그냥 손님들 오셨을 때 1,00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이제 계속 돈 봉투를 해서 드리는 건 자주 봤고 예. 그리고 금고에도 돈이 있었지만 지하에 있는 금고에도 돈이 있었지만 이제 지상에 위치한 그 할아버지의 침실을 지나서 할아버지의 서재가 또 따로 있었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에도 벽에 항상 현금이 가득하고 그 주말마다 손님들이 오시거나 예. 가족분들이 오시면은 더플백 같은 거 들고 오셔가지고 가득 담으면 이제 하나당 뭐 몇 억씩 담기잖아요. 예.
계속 들고 가시고 이런 거를 전 어릴 때 보고 또 돈봉투도 계속 그 일요일마다 음. 거의 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족이 항상 배드민턴을 SFS라는 외국인 학교에서 또 시설을 빌려가지고 쳐왔거든요. 근데 그때 배드민턴 국대 선수분들도 국가대표가 되게 많이 오시고 그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용돈 드리고 하는 걸 봐가지고 그냥 그냥 그런 기억들이 그러려니. 있습니다. 그러면 비밀금고 커다란 비밀의 방이 돈이 가득한 방이 아까 그 창고 끝에도 하나 있었고 할아버지 서재에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도 그냥 비밀의 방이에요. 네, 정말 하늘에서 돈이 쏟아져 내려오듯이 항상 이제 그냥 어디서 이제 오면은 네. 또 비서분들도 이제 들고 오시고 들고 오시면 또 쌓아놓고 또 필요한 사람 또 가져가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 방에 돈을 쌓아 놓기 위해서 계속 뭐가 들어왔던 거예요? 네. 그- 비서분들이나 경호원분들께서 이제 큰 가방 계속 들고 와가지고 예. 돈다발이 담긴 가방을 들고 오시면은 또 쌓아놓고 쌓아놓고. 쌓아놨다가 이제 지인분들이나 가족분들 오시면은 또 가져가게 하고. 가져가고. 아무래도 그 수사가 한번 진행되고 난 후에는 예. 그런 게 확 줄어들고 그 이후부터 이제 안 했죠. 그러면은 자, 첫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네. 예, 압수수색이 있었을 때 들통이 나지 않았던 건 거기가 들통나지 않았던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겉으로 보기엔 알 수 없는 공간. 네. 아는 사람이 밀어야지만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밀어야만 뭔가 열리는 그런 비밀 공간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었단 말씀이고 거기에 돈이 하나 가득 쌓여 있는데 돈이 떨어지면 또 누군가가 어디서 네.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집 말고 그럼 외부에 뭔가 돈을 저장해 놓은 곳이 또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뭔지는 혹시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저도 정확한 경로는 모르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랑 제 형 이름으로 웨어밸리 비상장 주식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거를 2019년도에 전재용 씨가 그때 막 돈이 필요하다고 박상아 씨한테 이거를 다 줘야 된다고 서류 사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게 있는 거를. 내 이름으로 있구나. 예. 그런 식으로 가족이나 저나 뭐 지인분들 명의로 뭐 회사를 세우거나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시 가족한테 돈이 가는 거죠. 그런 식의 돈 세탁을 네, 돈 통해서 세탁이 되니까 뭐 트래킹이 안 되죠.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돈은 계속해서 나오고 그게 비밀금고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비밀의 네. 방에. 계속 그냥 뭐 비밀의 방이 아니어도 그냥 집에 계속 돈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돈 세탁을 도와주신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도 얻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뭘 충성을 다해서 네. 바치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입을 닫으신 분들이 많고 뭘 받은 걸로 알고 계세요? 그분들은. 회사나 아파트나 네 한두 사람이 아닐 거 아니에요. 조력자가. 그죠. 근데 그 모든 분들을 제가 알기는 힘들고 네. 그래도 어머니나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래도 계속 자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아파트 회사를 주기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손삼수 비서라는 분께서 비서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웨어밸리라는 회사를 이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그때 거기 관련된 지분을 산 게 제가 들은 것만 해도 한 저랑 형 각자 한 20억씩 구매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참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그 사람 이름으로 그 지인 이름으로 운영하게 하고 네. 네, 거기서 돈 세탁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식의 루트를 항상 네. 이용했다. 아니 이 얘기는 뭐 전우원 씨가 오늘 어렸을 때니까 어머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겠네요. 더 생생한 증언자는 어머님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뭐 어머니가 아는 선에서는 많이 네. 해주시고 계시는데 많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래도 무섭잖아요.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 관심을 그러니까. 주시는 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관심이고 자본력은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다고 해도 그냥 숨어 있다가 나오면은 여전히 있는 돈이고 오히려 더 불어나 있을 테니까 하. 네.
아무래도 지인분들이 다 어, 있는 집의 사람들이니까 역시 두려워서. 두려운 게 제일 크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면은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복에 대한 걱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무래도 제가 하는 얘기들이 음. 다 그렇게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있는 근데- 분들이 들으셨을 때. 아니 지금 근데 이런 대명천지에 보복이라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범죄율이 없나요? 범죄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 세상인데 법적 보복이 아니라 그럼 어떤 물리적인 위해까지도 걱정하시는 거예요? 모르죠. 알겠습니다. 뭐 어머님 이야기, 어머님 마음고생하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전재용 씨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깊은 원망이랄까요?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최근 아버지 전재용 씨 종교 활동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의 의문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계시는 걸까요? 전재용 씨 네. 아버지. 예. 지금 교회에서 우리들 교회? 네. 우리들 교회에서 뭔가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네. 예. 그것도 뭐 목사가 돼선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래도 범죄 활동을 계속 하면서 앞에서 웃는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어린 양 행세를 하면 잘못된 거잖아요. 찾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집에 들었어요. 전 재산을 다 뺏어갔어요. 100만 원을 뺏어갔는데 다음날 와가지고 아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1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90만 원은 계속 뒤에서 굴려가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걸 온 국민한테 한 게 저의 가족이고 지금도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앞에 와서는 아 나 회개하고 난 너무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고 그게 목사가 될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와서도 저 집으로도 찾아가고 교회로도 찾아가고 그러셨더라고요. 그 교회를 전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때 처음 갔을 때 계속 종교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정치적으로 누구를 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이 하시더라고요. 아 찾아갔는데? 사람들 많은 곳에서 그러니까 저한테만 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네,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무슨 교회지 하고 다시는 안 갔죠. 네. 교회는 안 갔고 집에 찾아갔을 때도 문 안 따주고 뭐 이러면 참 아들인데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원래 제 인생에 별로 없으신 분이라 서운한 것도 별로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집에 찾아가고 나서 어쨌든 아들이 왔다는 거는 좀 경비 아저씨들을 통해서라든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다음에는 뭔가 문자라든지 뭔가 없어요? 만나보자라든지 뭐 연락이 없습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면은 처음 전화를 했을 때 통화 중이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 전화는 연결되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제 핸드폰 카카오톡은 바뀐 게 없고 그러니까 전 거 알고 핸드폰 번호는 뭐 새로 팠으니까 뭐 모르신다고 해도 사진도 계속 보내드리고 하는데 계속 문자로 이제 쇼맨십 위주의 문자 있잖아요. 전원 씨 맞습니까? 애비가 잘못했다. 내가 할 말이 뭐가 있겠니? 이런 식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누가 봤을 때 잠깐 봤을 때는 와 진짜 전지영 씨가 따뜻한 마음에 진짜 회개를 하고 있고 이런 그런 쇼맨십 위주의 말씀만 하시니까 저는 그냥 드릴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그때 또 SBS 분들과 같이 있다는 걸 또 말씀드렸더니 그때는 그냥 없을 때 따로 와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제가 그 이후에도 그럴 이양이 없다는 게 좀 명백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더 이상은 연락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은 네. 전우원 씨의 이 행동, 그러니까 나라도 대신 사죄를 해야겠다라는 이 행동을 전우원 씨 손자잖아요. 아들이 할 수 있다면 그럼 지금까지는 이 5.18에 대해 부정했었던 전재용 씨가 나서서 한다면 이건 더 큰 의미가 있을 텐데 혹시 같이 설득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고 싶다든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실까 싶어서요. 공감 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항상 돈으로 사람들을 부려먹어 오시고 항상 비자금으로 미국에서 호화 생활 해오시고 항상 세상의 왕처럼 사시던 분인데 그 피해자분들을 공감을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참 현실적으로는 뭐 어려운 일일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 스스로도 지금 이런 결정 내리기까지 예. 27년이 걸렸는데, 예.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겪었던 호화 생활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모든 거를 다 가진 분들이 특히나 이렇게 민감한 부분 인정하면 많은 걸 잃을 수 있는데 굳이 안 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일요일마다 할아버지 집에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점심 먹고 뭐 저녁도 네. 먹었어요? 하루 종일 있었던 거예요? 일요일 날에 분위기가 예. 달라졌어요. 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압수수색이나 추징 관련된 게 있기 전에는 예. 정말 초호화 생활 항상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막 90도 절하고 선물 바치고 돈 받아가고 가족들도 다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더 잘 보이려고 그런 생활이 지속되어 오다가요. 예. 점점 사람들 보는 눈이 많아지고 하니까 예. 그런 것도 확실히 더 줄어들고 가족들 간에도 갑자기 이제 싸우기 시작하고 원래 매주 일요일마다 가는 게 관례인데 네. 안 오시는 가족분들도 막 생기시고 그 다음부터. 네, 그냥 오고 싶은 분만 오시고 네. 그 어렸을 때 갔을 때 분위기 좋을 때 네. 이때는 가면은 뭐 어떤 식으로 있었어요? 어떤 장면이 기억나요? 다들 그냥 뭐 이순자 여사님 옆에 붙어가지고 막 하하호호 하고 막 다 막 듣고 잘 보이고 잘 보이면 막 뒤에 가서 또 이제 또 그 어떻게 진짜 표현을 잘 몰라가지고 며느리 분들이라고 하는 예, 며느리. 다 이렇게 막 돈봉투 같은 거 이렇게 담는 거 막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 받아가실 건 또 받아가시고 또 할아버지한테도 다 이제 충성 바쳐서 다 이렇게 다 듣고 있고 아니, 다 뭐 골프 얘기하시고 예. 매주 오는데 매주 돈 봉투가 나와요? 네. 물론 당연히 이제 가족이 더 사람들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 또 추징금 이런 게 진행이 되면서 예. 뭐 공개적으로 하는 건 다 안 하기 시작했죠. 뭐 SFS에서 배드민턴 치던 것도 그때부터 안 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면은 관심 받으니까 현명하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머님이나 혹은 그때 들었던 어른들께 들었던 얘기 중에 우리가 얼마만큼의 돈이 있다. 우리 아직도 뭐 이 정도 있어. 이런 이야기를 혹시 대략이라도 얼핏이라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아니, 현금만 해도 대충 그냥 머리로만 계산을 해도 항상 집에 항상 몇십억 단위의 돈이 계속 있었는데 늘. 이거 항상 돈을 뿌린다면서요. 여러 사람한테. 그래도 또 항상 몇십억은 충전이 돼서 있어요. 화수분처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어릴 때 뭘 안다고 갑자기 네. 몇십억의 돈이 생겨가지고 주식을 사고 했겠어요. 근데 음. 그 가족에서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손자잖아요. 어머니도 이혼을 당하셨고 네,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그런 저한테도 이렇게 자산이 내려오는데 하물며 진짜로 가족 내에서 이제 품어진 분들은 얼마를 받았으며 그 단위가 현금으로만 그만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는 얼마가 있었는지 뭐 알 수가 없는 알 거죠. 수가 없어요. 현금으로 늘 수십억이 집에 쟁여져 있었다. 네. 그렇게만 어린 전우원 씨도 알고 있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주 다녀오셨는데 또 광주를 갈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사과를 한 번만 해서 마음이 풀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한 번만 가서 사과하는 거는 진짜 쇼맨십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가서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좀 조용히 다니면서 실제 광주에 계신 시민분들이랑 사람 대 사람으로 좀 연결되고 예. 배우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는 항상 할아버지 편드는 분들밖에 없어서 이쪽 광주에서 실제로 피해 보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요.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못 듣는 얘기를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져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가서 듣고 배우고 또 진짜 그만큼 사죄드리고 좀 응어리진 마음
많이 풀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뭐 이번에 다시 가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가실 생각? 계속 가고 싶어요. 계속 가실 생각. 네. 가면 조금 불편하고 이런 건 없어요? 저는 뭐 어디에 있어도 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광주에 가면은 시민분들께서 되게 솔직하셔요. 예. 그냥 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그냥 딱 적극적으로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하시고 그래요? 진짜 이게 응원한 다음에 딱 막 이게 하시니까 예. 제 입장에서 그냥 걸어가면서 어, 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알잖아요. 어. 네, 그런 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하셔서 솔직하셔서 편하고 예. 그리고 그만큼 아픔의 역사를 함께 하신 분들인데도 그만큼 저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한 만큼 오히려 저는 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좀 더 물론 제가 이번에 가서 뵌 분들은 좀 공식적으로 뵌 분들이라 그분 그 카메라 뒤에서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얼마나 저를 싫어하시고 또 제가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계속 가려는 거예요. 예. 뭐 아까 아버지와 함께 가는 건 꿈도 안 꾼다 그러셨는데 혹시 친어머님도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말씀은 혹시라도 뜻을 밝히신 적은 없으세요? 뭐 건강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혼자 이 길을 걷는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전우원 씨. 이 상황들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면 미국 생활을 다시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은 음. 제가 어떻게 답을 해도 제가 마치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길 것 같아서 돌아갈 계획은 없으세요? 없습니다. 그럼 그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돌아갈 계획은 없고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렇게 마약 난동을 부리고 제 일을 그만두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습니다. 완전히 한국에 정착할 생각을 하고 오신 거군요. 많은 분들이 혹시 돌아가시나 보다요. 거기 오래 사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혀 없으시죠? 다 내려놓고 왔고요. 예. 물론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럼 가겠는데 그럴 가능성 좀 낮은 것 같고요. 그럼 한국에 정착하면서 아직 뭘 착착착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막연히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꿈 같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이룸을 찾아서 걷다 보면은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뭐라고 하나요? 사역자로서 길을 걷는 것도 생각하세요? 교역자로서? 네.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은 전 제 앞으로 한 치 앞도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하나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있는 상황에 관계가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그때 강제적으로 투입된 병사분들부터 해서 광주에서 학살당하신 시민분들, 피해자분들, 유가족분들 그리고 거기를 대표하시는 분들 또 저희 가족 그냥 일반적인 보수직 분들 아니면은 또 진보 성향 가진 정치적으로 저를 사용하시는 분들 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너무나 많은 이해 당사자분들이 계셔가지고 뭘 해도 비난을 피하기 힘들고 뭘 해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일이 진행돼 나갈지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뭘 해도 의심을 사고 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 가서 뭐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느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뭐 목사 생활을 할 거냐, 전도사 생활을 할 거냐 이런 질문들에 솔직히 답변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나도 나를 아무것도 모르겠다. 모르겠고요. 예. 하나 있다면 하나 확실하게 할 게 있다면 제가 뭐 알아보니까 뭐 저는 웨어밸리 박상아 씨랑 전지용 씨한테 다 드린 줄 알았는데 또 어떻게 그냥 저랑 제 형 이름으로 아직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지분을 다 공개적으로 팔고 아, 다 기부를 하고 아, 제가 있는 재산도 다 기부를 할 거예요. 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음, 거기서 뭐 직장을 구해야 되면 구하고 음, 그때 종교의 길을 걷게 되면 걷고 정말 제 과거의 삶을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산을 하고 네, 저 스스로 누가 봐도 이제부터 진짜 얘가 있는 돈은 얘가 벌어서 쓴 아, 거니까 예, 예, 그냥 살게 냅둬야지 이런 삶을 살고 싶어요. 예, 왜냐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도 어떻게 보면은 출처모를 학비를 받아서 생활비를 받아서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번 돈이잖아요. 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뭐 재물 욕심도 많이 없고 해가지고 그냥 살 집이랑 먹을 음식이랑 이 정도만 하면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종교 생활하면서. 그렇군요. 아이, 그 정도 꿈이면은 이게 뭐 엄청난 꿈 아니고요. 소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소박한 꿈을 꾸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할머니한테는 손자잖아요. 네. 사실은 할머니한테 손자는 정말 애틋한 거거든요. 네. 이순자 씨, 할머니한테는 지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도 안 받으세요? 전화 여전히? 할머니 원래 미국에 있을 때 연락이 됐었는데 예. 이제 안 됩니다. 이제 안 되세요? 물론 제가 이제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뉴스에 뭐 언론사와 함께 보통 전화를 하니까. 그리고 제가 언제 어떻게 녹화를 하고 있을지 그쪽도 그러니까. 모르는 거고 아, 그냥 무조건 그냥 제 연락 피하시겠죠. 문자도 안 와요? 어떻게 네. 두거나 어떻게 지내니 이런 것도 안 와요? 뭐 그런 게 뭐 나중에 올 수는 있겠다만 음.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그- 가족의 따뜻함은 음.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히시고 계속 숨어서 죄를 숨기지 마시고 다 그렇게 떳떳하시면은 법적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 계좌 내역 다 공개를 하고 하시던가. 아, 그 다음에는 저한테 따뜻하게 우원아 보자 하면은 음. 할머니 사랑합니다. 어, 전지영 씨 사랑합니다. 제 가족분들 모두 뭐 지금도 사랑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가지. 지금 계속 뒤에서 숨어가지고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있는 자보령으로 조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 분들을 그냥 좋은 눈으로 바라보기 힘들죠. 아. 제가 왜 할머니 말씀드렸냐면은 광주 내려가셨을 때 그 방명록에다가 여기 묻힌 여러분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쓰셨잖아요. 그게 몇 해 전에 그 이순자 씨가 언론사와 인터뷰할 때 네. 내 남편이 진정한 민주주의 아버지 아니냐 했던 그것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거는 생각하면서 쓰신 거예요. 무조건입니다. 준비하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인터뷰에도 있고 항상 어릴 때부터 들어왔고 또 이제 그 회고록을 관련돼서 예. 제가 아무래도 한국어가 그렇게 편하지 않다 보니까 좀 설명을 직접 해주셨어요. 할머니께서. 할머니께서 손자들 놓고 네, 저랑 재영한테 뭐 손자 들이라고 하기에는 네. 저랑 재영 외에는 별로 관심 있게 그런 걸 읽는 사람도 없고 아하. 그래가지고 뭐라 하셨어요, 할머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너의 할아버지는 민주주의 아버님이시고 그리고 뭐 계속 이제 책 읽은 거 있으니까 봐라. 이거 유학본 있으니까 봐라. 그 설명해 주시고 그랬죠. 그러면 저는 옆에서 누가 뭐 저런 인터뷰가 있다고 직전에 알려준 건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오랫동안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항상 관심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걸 다 공개를 하고 직접 방문해서 또 진실을 알아가려는 것도 공부만 해서는 알 수 없더라고요. 뭐가 진실인지. 예. 직접 모든 분들 뵙고 이야기 듣고 현장 방문해서 배우는 게 그게 진정한 진실을 알게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우원 씨 참 어려운 발걸음인데 여기까지 직접 와주시고 또 우리 청취자들에게 사실은 편안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다 하나하나가 어떤 고백 같은 건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들께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시겠습니까?
저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들이 숨기고 있는 거, 저희가 묻는 거에 실제로 대답을 하는지, 계속 숨고 있는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다 떳떳하게 세상 앞에 나오는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이순자 씨의 따뜻함, 뭐 전재용 씨의 뭐 아버지 같은 면, 어머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숨기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네, 나도 모르겠다. 그게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 같아요.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지지하고 있고 그 사과가 전우원 씨에서 그치지 않고 더 좀 퍼졌으면 좋겠다. 네, 예.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는 이제 뭐 세상 떠났다지만 아직 할머니 살아 계시고, 네. 예. 아들들 살아있고 이분들까지도 같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제가 대신 좀 전하면서요. 무조건 그랬으면 좋겠지만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는 이상은 제 발로 이렇게 고백할 것 같진 않아요. 씁쓸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전원 씨 오늘 귀한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